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이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안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약 86쪽에 이르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거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 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 일본 등과 함께 한 단계 낮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날에 맞춰서 발표가 이루어져서 긴장 완화의 신호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을 거듭하던 지난해 8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유는 중국 인민은행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지 않도록 이 가치 하락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한 이유는 뭘까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면서 해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해 9월 달러당 7.18위안으로까지 절하됐던 위안화가 현재 달러당 약 6.93위안에 거래되고 있어서 이 재무부는 중국을 더 이상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가 지난해 10월 278억 달러에서 11월 256억 달러로 7.9%나 감소해서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든 것도 한 가지 이유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환율 조작국 지정 후에 미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이 문제를 협의하게 돼 있는데 IMF가 중국이 자국 통화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의 환율과 무역 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환율 조작국에서 제재가 해제가 되면서 이런 제재들은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는데요. 1단계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지금 속속 그 합의안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정부가 이 외국 회사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이전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을 끝내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또 중국에 진출하려는 미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없애고 또 환율 등 통화 정책의 투명성도 약속을 했다 이러면서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가장 이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산 상품 규모를 이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1조 7천억 원 가량 확대 수입을 하고 중국이 더불어서 합의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이행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런 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도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1,1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1단계 무역 합의로 15%에서 절반인 7.5%로 인하가 됐는데요. 하지만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체결 이후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에 이 대중국 추가 관세의 감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 대중국 관세 철회가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무엇보다 사실은 과연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합의안인지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해서 실질적으로 그 합의 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2일이죠. 그때 당시에 폭발했던 이 필리핀의 화산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다시 폭발할 징후가 또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필리핀 딸 화산 용암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호수 가운데 있는 화산 밑에서 계속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화산 곳곳에 균열이 생겨서 지금 수백 차례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그마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 당시 화산 경보를 분화가 임박함을 뜻하는 4단계로 지정을 한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이 12시간 동안 90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까지 날아왔고 이 또 두터운 화산재층에 막혀서 마을에 고립된 주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필리핀 당국은 화산 반경 14km 이내의 지역에 전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관광객 4만 5천여 명이 대피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마닐라 국제공항과 클락 국제공항 등은 일단은 운영을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었죠. 이 중국의 우한 폐렴. 태국에서 또 확진 환자가 나왔네요. 네, 태국인은 아니고요. 네. 중국인으로 밝혀졌는데 지난 8일 중국 우한에서 태국 방콕으로 입국한 61세 중국인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태국 당국은 12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논타브리주 전염병 연구소 내 격리병동에서 회복 중이라면서 현재는 발열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내놨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번 폐렴으로 중국에서는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서 61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휴전을 하라고 요구했었던 리비아 내전 결국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직 교전이 재개되지는 않았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일에 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휴전 협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이 회담 끝에 리비아 통합정부 GNA 측의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와 GNA 보좌기구 국가최고위원회의 칼리드 알-미시리 의장은 이 휴전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이죠. 리비아 국민군 LNA의 칼리프 하프타르 사령관은 이 결정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자리를 떠나서 사실상 결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다음 날 러시아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서 하프타르 사령관이 최종 휴전안을 수용했다. 다만 서명을 앞두고 이 LNA를 지원하고 있는 부족 지도자들과 휴전안을 협의할 수 있게 이틀 동안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기보다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리비아 국민군의 하프타르 사령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공격을 바로 재개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독일이 리비아 내전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서 오는 19일 베를린에서 11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엔의 후원 아래 미국과 러시아, 터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국을 포함한 11개국 대표들이 초대가 됐고 당연히 리비아 통합정부의 파예즈 알사라지 총리와 또 리비아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 LNA의 칼리프 하프타르 사령관도 초청이 됐지만 과연 이 당사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정치적인 명분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 부부 결국 독립수순으로 가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왕실 계승 서열 6위인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깜짝 선언을 했죠. 네. 그래서 지난 13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샌드링엄의 왕실 소유 저택에서 과적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직후에 해리가 왕실 가족으로 남기를 바라지만 본인의 뜻을 존중하겠다라면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 해리 왕자 부부가 향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호비 등 많은 거주 비용을 캐나다가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영국 언론이 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연간 100만 파운드, 약 15억 원에 달하는 왕자 부부의 경호 비용 중에서 절반 정도인 7억 5천만 원 정도를 캐나다 정부 재정으로 부담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내놨는데요. 당연히 캐나다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대해서 빌 모노 재무장관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 한편 공식 호칭이 서섹스 공작과 서섹스 공작 부인인 해리 왕자 부부는 옷이라든지 문구류, 잡지 등 이 서섹스 로열이라는 브랜드를 붙인 제품들을 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서 네. 뭐 결국 왕실용한 돈벌이가 재정적 독립인지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세계 지식재산 기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에 이 서섹스 로열 재단 명의로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국제 상표권 등록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참고로 1760년 영국 왕실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이 의회에 이 왕실 영지의 대부분을 내줬고요. 그래서 지난해 정부 지원금은 8,2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3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왕실도 개인 수입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지난해 이 여왕의 개인 수입은 약 310억 원이었고 찰스 왕자는 약 323억 원 정도여서 그래도 세금으로 지원받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이건 세금 낭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왕이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